오르세 미술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으로 로트렉의 작품이 있습니다. 가장 저한테 어떠한 울림을 줬었던 작가이기도 해요. 백작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아들이었지만 근친혼의 영향으로 인해서 뼈 성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캬바레, 이 물랑주의 최초의 포스터를 로트렉이 그렸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친했던 이 매춘부 여성들이 일하는 장소로 가서 허락을 받아서 구석에서 관찰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샤이니 타이거의 잠들기 전에 듣는 ASMR 미술사 산책, 밤에 듣는 미술관 오르세 편 마지막화 시작합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으로 로트렉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미 5층에서 한번 잠깐 만나보셨었죠? 로트렉은 사실 이 오르세 미술관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저한테 어떠한 울림을 줬었던 작가이기도 해요. 이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남부의 알비라는 지역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게 됐는데요. 앙리 마리 레이몬드 드 툴루즈 로트렉 몽바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첫 아이였고요. 백작과 백작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아들이었지만 귀족 가문의 그때까지도 고질적인 유전적인 문제를 만들어냈었던 이런 근친혼의 영향으로 인해서 뼈 성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질병에 걸렸었다고 하는데 낙마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치유가 되지 않아서 16살에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로트렉은 후계자 자리에서도 박탈을 당하고 귀족의 추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총 신장이 142cm 정도였다고 하고요. 평생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녔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 이 시간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냈다고 하고요. 로트렉은 그 이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그림에 몰두를 하면서 화가들이 모여 있었던 중심지였던 몽마르트에 정착을 해서 인상파 화가들 혹은 자포니즘 이런 다양한 사조들의 영향을 받고 화가들과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었습니다. 로트렉은 19세기 말 벨 에포크 시대의 화려한 파리의 모습, 특히나 뒷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렸었는데요. 잡지나 포스터, 한화,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트렉은요, 광고라는 컨텐츠를 하나의 이 순수 예술의 지위로 올렸었던 최초의 예술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알고 계신 캬바레, 붉은 풍차라는 의미의 이 물랑주의 최초의 포스터를 로트렉이 그렸었는데요. 포스터 속에서 쾅쾅춤을 추고 있는 이 댄서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시기는 사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주한 이 파리로 건너온 노동자들이 이 파리에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유흥가 사업이 엄청나게 꽃을 피웠었고, 그리고 유흥가의 이런 다양한 그 캐바레들과 술집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고객들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포스터라는 건 훌륭한 마케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랑루즈 포스터 3,000부가요. 이 파리 시내에 깔리자 정말 많은, 바로 그 다음날 이 물랑루즈로 사람들이 다들 몰려들어서 이 캬바레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로트렉의 포스터 작품들로 성공한 이 카바레와 바, 서커스, 그리고 매춘 업소들은 로트렉의 정말 열성적인 고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랑루즈는 로트렉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물랑루즈 안에 그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 외에도요, 그 클럽 안에서 그를 위한 제일 앞쪽에 특별석을 항상 예약해뒀다고 하고요. 로트렉의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컬렉션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이런 그림을 소유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려면 성당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곳으로 갔어야 됐었잖아요. 그런 그림 대신에 이 포스터가 수집을 할 수 있는 이 컬렉션 아이템이 되면서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이 로트렉의 작품을 어떻게 이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포스터를 떼내는 방법에 대해서 기사로 적기도 했었는데요. 로트렉은 클럽을 홍보하고자 하는 포스터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예술적 가치를 끌어올렸던
포스터와 회화, 시각 문화 사이에 경계를 없앴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이외에도 이런 소외된 계층, 매춘부들과 댄서와 같은 이들의 이 현실들을 그림에다 담은 작가이기도 한데요. 당시 파리에는요, 34,000명의 매춘부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여인들은 프랑스 정부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었어야 됐는데 정기적으로 의학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 로트렉의 그림 약 50여 점에서 이 매춘부나 댄서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들의 모습을 어떠한 낭만적인 시선이나 외설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 동정 어린 감정 없이 그들의 삶을 그저 관찰해서 표현을 합니다. 로트렉은 이렇게 성공을 얻었었던 포스터 이외에도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파스텔이라든지 유화 물감을 가지고 부유한 계층에서부터 가난한 계층, 소외받는 계층들까지 다양한 이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에다 담았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차가운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현실 자체, 그 장면 자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냥 한 장면 조각을 그대로 그림으로 남긴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친했던 이 매춘부 여성들이 일하는 장소로 가서 허락을 받아서 구석에서 관찰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난쟁이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도 드는데요. 로트렉 그림 속의 이 여인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르세에서 보실 수 있는 침대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두 인물이 침대 속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두 명의 여인입니다. 두 여인이라는 것조차 놓치기 쉬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두 여인이 침대에 누워서 서로를 나란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매춘부들과 무용수들은 서로의 처지를 서로 이해해주는 그 과정 안에서 이 많은 동성애 커플이 탄생을 했었고요. 이런 커플들의 휴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섹슈얼한 모습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순간을 굉장히 부드럽게 묘사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로트렉은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고요. 오스카 와일드가 감옥에 가서 이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그의 편을 들어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로트렉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난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귀족 세계에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서 쫓겨났듯이 추방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외된 계층에게 사회의 외부인이라는 공통된 지위에 일종의 동지애를 느끼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매춘부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매춘부들과 여인들 역시나 로트렉을 굉장히 애정어린 시각으로 봤었다고 하는데요. 그를 커피포트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동료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나비파 에드와르 비아르는 로트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로트렉은 굉장히 귀괴한 이 외모로 자신의 동족과 단절된 귀족이자 육체적인 괴물로서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 자신의 상태와 매춘부들의 이 도덕적인 공핍 사이에서 하나의 그 관계, 연관성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술에 빠졌었던 것과 동시에 로트렉은 풀에 빠져 살았다고 하는데요. 작가들과 어울릴 때 카바레에서 그리고 사창가에서 끊임없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압생트와 꼬냑을 섞은 로트렉만의 칵테일을 사랑했었던 이 로트렉은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정신적 인지 기능 장애까지 겪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알코올 중독으로 괴로워하는 로트렉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고요. 로트렉은 이 요양원 자체를 하나의 감옥이자 자신은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고 칭하면서 이곳에서 탈출을 원했었고요. 퇴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로트렉은 37세의 나이로 매독과 알코올에 절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자신을 죽을 때까지 배제했었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이 늙은 멍청이라고 외치고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삶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남깁니다. 5,000장이 넘는 드로잉과 700여 점의 유화 작품들, 300여 점의 수채화라든지 판화, 포스터,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로트렉의 작품은 소외된 사람들에서부터 다양한 계층들, 부유한 사람들까지 파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욕망, 그리고 현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애정어린 시선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전에도 드가, 마네, 고흐와 같은 작가들이 노동계급과 이런 소외된 계층들, 매춘부 무용수와 같은 여인들을 표현했었지만 이들의 작품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이곳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좀 멀리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림으로써 표현을 했다면 로트렉은 그 삶 속에서 그림을 그려냈던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밤에 드는 미술관 함께 저와 걸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오르세 미술관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럼 모르죠? 잘 루브르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리 많이 아프시진 않으신지 걱정이 되지만 지금까지 오르세 미술관, 밤에 듣는 미술관이었습니다.